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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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되게 금방 보는 느낌이에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보고 수요일 날 보니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얼마 안 돼서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무슨 장마철도 아닌데 어제도 이렇게 비가 오고 오늘도 계속 비가 오고 내일까지도 온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덜 나오신 거예요? 아니 뭐 많이 덜 나오신 건 아닌데 조금 좀 비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오늘부터 할게. 오늘은 수업이 되게 빨리 끝날 거예요. 아, 좋아요? 대신에 남은 3주는 조금 시간이 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부세 하나가 강남방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잘 이해를 했어요. 그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이러면 좀 길어질 거고, 근데 다행히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양도 때는 조금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약간 길지 않을까. 어쩌면 4시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오케이, 됐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네, 선생님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공부? 그래, 공부하시잖아,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시는 걸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 일요일 날은 뭐 합니까? 시험 보죠. 예. 1회 시험 때 너무 쉽게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2회 시험은 조금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1회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잖아요, 강사들한테. 평균이 50이 안 돼요. 이거 의외였어요, 굉장히. 아, 이렇게 쉽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0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번 시험은 어쩌면 40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인데, 모의고사는 조금 어려운 게 낫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 진짜로.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틀렸을 때 내가 이런 게 모르는구나 할 수 있지, 너무 그냥 쭉 풀 수 있다 이러면은 본인 기분은 좋으나 그렇게 잘 맞게 되면 또 다른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실력이 맞냐는 둥, 그렇죠? 예, 그런 걱정도 해요. 그래서 요거 좀 많이 신청해서 보세요. 네, 아니 뭐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연습은 가급적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연습은. 자, 이제 얼추 더우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오시고 이렇게 앉으시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뭘 했었냐 하면은 요거 비과세, 무슨 비과세예요?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나 건물 같은 게 알고 보니까 국가 거다. 당연히 비과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에는 외국 정부를 포함하고 우리한테 과세하는 외국 정부다. 우리도 과세하겠다.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나와 있던 게 요거였죠.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이렇게 건물 하나를 신축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작구청이라고 할게요. 동작구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저희 건물로 들어오시면 어때요? 아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공짜로 드리겠다니까. 3년 동안 임대료 안 받고 저희가 이제 임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개인 건데 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럼 저희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월세 내고 쓰고 있다. 자, 이러면은 비과세입니까? 과세입니까? 요런 받아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건 유상이다라는 말로 많이 나오니까, 자, 요거 유상 절대 안 됩니다. 무상. 임시건축물 2024년도 6월 1일 현재, 자, 요렇게 내가 임시건축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 지었니 보니까 2023년도 11월 26일 날이에요. 아직까지 1년이 안 됐죠? 이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나이트다 이러면요, 받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아니고 정식건축물입니다. 올해 2024년도 11월 26일 날 요거를 철거할 예정이에요. 아예 뭐 마지막 가는 마당까지 받아. 마지막엔 받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허물어도 뭐는 남아 있습니까? 토지는 남아 있습니다. 부속 토지는 과세하고, 그리고 올해 건물을 허문다 하더라도 이게 나이트다 이러면요,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치성 재산은요. 오케이. 그리고 시험에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얘가 많이 나오죠. 건축물과 부속 토지, 주택과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이게 많이 나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말이 사유재산이지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도 거의 없거니와,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 도로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니고 있어. 근데 네가 세금 내라, 이거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거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뭐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뭐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받을 겁니다. 30회 때 이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제방인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여기 나왔었고, 우리 요거는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이 파트와 관련돼서 얘가 또 많이 나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이름만 들어도 못 들어가죠. 근데 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서 제한보호구역이 있었죠. 제한보호구역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그래서 통제는 아예 못 들어가니까 비과세. 제한은 그래도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땅인데 못 들어가고 있다. 채종림, 시험림. 채종림은 채종림이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묘목 같은 걸 심어놓은 땅. 시험림, 연구나 이제 연구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임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원자연 보존지구, 국립공원인데 요쪽은 못 들어간답니다. 자, 요런데 내 땅이다.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겠죠. 자,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무슨 뭐가 있어요? 환경지구가 있습니다. 환경지구. 요건 무슨 과세? 분리과세예요.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시체 보존 통제.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통제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과세 6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늘 대구 이모님 안 나오셨네? 왜 안 나왔어요? 일이 있어요? 그래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 그래요. 자, 먼저 1번. 아니 근데 이게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에 앉아갖고 대답을 잘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 뭐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러고 있어. 이러면은 진짜 허무해. 근데 이제 어쨌든 다 옳은 건 아니지만 틀린 답도 많이 하세요. 그래도 리액션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그리워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아시겠죠? 그렇죠? 자, 1번. 무슨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죠. 전답.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X가 되겠죠. X. 그렇죠?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전답. 이거는 재산세 부과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명령이 체결된 주택까지는 좋은데 요거 주의하시라고. 부속 토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주택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건 맞지만은 땅은 부과해야지. 땅은 건물은 허물어도 남아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 2가지가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까지 했다가 전답, 주택까지 했다가 토지. 이렇게 좀 많이 보세요. 자, 다음 납세절차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예요?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우리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는 게 우리 요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오늘 배울 종부세. 자, 또 나도 대꾸가 소방문, 지역자원, 시설세. 자, 주민세는 7월 1일. 그렇죠. 자, 그리고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납기라는 게 있었죠. 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내라라고 한 게 있었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라라고 한 게 있었어요. 최소한 고지서를 보낼 때는 납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 보내던가요? 5일 전까지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언제 나와요? 건축물. 7월달. 그렇죠. 건축물 분재산세는 7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땅은 일단 내비두고 위에 것만 계산을 한 거예요. 건축물. 자, 그리고 토지는요. 9월달이죠. 요거 헷갈리는 분 없죠? 예, 건물을 이렇게 보면 건축물이 위에 있으니까 7월, 땅은 밑에 있으니까 9월. 그리고 건축물이니까 7월달. 근데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그랬죠. 그래, 그죠? 예, 없어 보여.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절반씩. 그렇죠. 일단 1년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원이다. 한 번에 부담스러운데 50만 원씩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네 둘하고 이제 주택 1년 해당 연도의 부가징수할세 절반은 7월 말까지, 절반은 9월 말까지인데 다만 얼마 이하일 때. 여러분 이때 말하는 20이라고 하는 거는 1년치가 20 이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각각이 20 이하라는 얘기예요? 1년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16만 원이다. 자, 그러면 어차피 둘로 나누게 되면 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게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굳이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거둘 수 있다. 한 번에 거두면 늦게 거둬요? 빨리 거둬요? 빨리 거둬요. 이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이거 갖고는 장난 안 합니다.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부가징수 해야 한다. 그렇죠. 세법은 이거 가지고 장난 안 해요. 그렇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거 왜냐면 어떤 분이 이 질문 한 번 있어요. 아니 저는 9만 원을 내본 적이 있대. 이거 어떻게 된 거니?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죠. 조례. 법에 나와 있는 건 20만 원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게 10만 원으로 정해놓은 데도 있어요. 20만 원인 데도 있고.
제가 조례를 그래서 다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때. 또 어떤 데는 1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선박이나 항공기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걷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2번 수시부가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아니면은 차고 등으로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얘가 이제 강남구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대지를 요렇게 세 필지를 갖고 있었는데 얘하고 얘만 9월 30일까지 내라고 재산세가 나오고 얘가 누락이 된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이걸 10월 달에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법에 나와 있는 거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까지 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꽤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옛날에 요거 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주택에 대한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 말, 절반은 9월 말까지입니다. 설마 여러분 요게 옛날에 오답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항상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10월 달이 많이 나옵니다. 10월 달.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거 맨투맨티 입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지금 업로드 되는 건데 좀 이렇게 복장이 좀 불량해서 죄송한데 이제 와이셔츠를 입으면 배가 너무 나와 보여요.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래요. 그래서 맨투맨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와 보이더라고요.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진짜. 이제는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이제 점점 찌는 거는 대사가 그만큼 이제 덜 되는 거죠.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먹어야죠. 이제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침에 씻을 때마다 참 굉장히 비루한 몸 보면서 진짜 막 짜증나요 진짜. 그래서 좀 이렇게 운동 좀 해야 돼. 자, 징수 방법 보통 징수예요. 자, 우리 보통 징수가 뭡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국세를 고지서로 보내는 걸 뭐라고 하죠? 국세? 정부부가 지방세 고지서 보내는 걸 보통징수. 이 두 가지 보시고, 자, 어쨌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는데 최소한 납기가 개시되기 언제든까지 5일 전까지는 발급을 해야지 지난 다음에 오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똑같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자, 내가 만약에 7월 30일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자, 여기 언제 도착했냐면 7월 29일 날 이 고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도 있다. 근데 뭐가 나쁘다? 나쁘다. 자, 그럼 연장됩니다. 며칠까지? 14일. 지난주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래, 14일까지. 자, 요거는 무조건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지만 고지서가 8월에 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납기까지 7일 이대로 남은 경우입니다.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죠. 요러면 연장을 해주겠다고. 자, 이때부터 며칠까지? 14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조세총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헐레벌떡 얘가 뛰어옵니다. 이 재산세님, 저 7월하고 9월에 가실 거죠? 그런데 왜? 나도 그때거든요.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뭐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 우편요금 아끼기 위해서 진짜로. 아니 어차피 납기가 똑같은데 2장 보내봤자 우편요금만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어차피 재산세 고지서 보낼 때 그냥 같이 써서 보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는 재산세는 내고 싶은데 소방분 지역재원세는 내기 싫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내야 돼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죠. 얍삽해. 그렇죠? 자, 이거 뭐라고 한다? 병기세. 병기세란 말은 사실은 법에는 안 나옵니다. 요것만 나와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연히 다른 세금이에요. 자, 그리고 고지서를 만들어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세상에 1,800원이에요. 원. 야, 지금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등기가 2,000원 넘죠? 1,800원 걷자고 2,000원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데 요것도 좀 아시라고 했어요. 소액 징수 면제.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소액 징수 면제. 자, 다음에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요거죠.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S 신탁이다라고 하는 신탁 회사에 신탁 등기를 해놨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공부상으로만 신탁사에 등기해놨지 실질적으로는 갑거니까 요 양반을 위탁자라고 하고 요 양반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위탁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요걸 안 냈네. 다른 재산도 없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수탁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재산도 없더라. 좀 내주세요. 대신에
당신 돈으로 낼 필요는 없고 요 맡아놓은 재산 있잖아. 그걸 좀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자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적 납세물을 말하는 거지 절대로 연대 납세물을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요 정도 소리로 해도 들려요? 됐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신고 의무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까딱하면 내가 내게 생긴 사람. 까딱하면 내가 내게 생긴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죠. 5월 29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을 셋. 그다음에 A, B, C 삼형제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6월 1일 현재 공부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어쨌든 간에 누군가한테 걷어야 되는데 이때는 각각 보냅니까? 아니면 주된 상속자한테 보냅니까? 주된 상속자. A가 만약에 주된 상속자예요. 이거 까딱하면 이거는 내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얘네까지 내게 생긴 사람이죠. 자, 그러면 내가 내기 싫으면 뭐 해라? 6월 1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언급된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굳이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거를 물어볼 거예요, 아마. 15일이냐, 뭐 며칠 내냐 이거죠.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1개월 내에 낼 수가 있고 20일 내, 3개월 내에 낼 수가 있겠죠. 15일 내에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자, 세부담의 상한이에요. 직전 연도에 비해서 자 2023년도에 내가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 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200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이 엄청 팍 뛰었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관청에선 이대로 보냈다간 좀 욕먹을 것 같아. 어디까지만 보낸다? 150%까지만 보냅니다. 대신에 누구는 상한서 없다. 자, 요거 여러분 법인 소유주택, 개인 소유주택 아니면 둘 다. 둘 다요, 둘 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한선은 없습니다. 근데 이따가 종부세 배울 건데 그때는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있어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만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리기 쉬워요. 안 헷갈렸었는데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래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주택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선 적용. 개법 좀 이상한데 자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분할 납부할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게 되면 자 몇 개월 이거 개정됐다라고 써요 여러분. 2개월 아니에요. 3개월 그죠? 지난 시간에 막 난리 났었죠 막 이거 2개월로 돼 있는데 정오표 3개월 이렇게 저는 요거 낼 것 같아.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면서 어렵지도 않아요. 심플하잖아. 3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 내라고 나온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자 만약에 4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얼마 내야 돼요? 최소한 250은 내야 됩니다. 본래 납기대로 최소한 250은 내고 400만 원 중에서 250을 초과하는 150만 원에 대해서 3개월이니까 언제? 12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근데 돈에 조금 여유가 있네. 나 처음에 한 300 낼게요. 자, 그다음에 100만 원 할게요. 요거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먼저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세무서나 구청 같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전체 중에 250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700 나왔다. 700. 자, 요러면은 일단 9월 30일까지 350을 내야 되고 요것도 3개월 12월 30일까지는 350. 여유가 있어서 500만 원, 200만 원 요것도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에 비해서 5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요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죠? 저기 다 눈 감아요. 솔직히 모르겠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없어요. 머리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없어요. 예. 자 다음에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손 들어봐 그러면 괜히 막 머리 긁고 이렇게 그죠? 예, 그죠. 자 분납 신청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요?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400만 원짜리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언제까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9월 말까지 그냥 9월 말일 날 뭐 신고 가서 슬리퍼 신고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식탁에 내내 넣어놨다가 오늘 발견했네 이거 오늘. 근데 저 400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실제 이런 경우 제일 많지 않아요? 거기서 식탁에 한참 놔뒀다가 이거 됐나 그럼 지난 경우도 있고 가끔 막 그렇죠. 자,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0일 전까지 아니고 자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 요거는 아무거나 물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말고 다른 걸로 낼 수 있는 거죠. 관할 구역에 있는 몰루만
부동산 가지고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동작구에 있는 요렇게 이제 동작구에 있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대박. 건축물분 재산세가 요게 만약에 1,4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 내가 돈이 없거든요. 요러면은 마침 동작구에 있는 내가 잡종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걸로 이제 물납할 수 있다. 물납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 소유의 잡종지에서 구청 소유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콜해요? 그건 아니죠. 관청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가지고는 1,400을 못 거둘 것 같다. 또는 관리가 너무 어렵다. 내지는 위에 달려있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줘야 됩니다. 신청 언제까지 해야 돼요? 최소한 10일 정도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9월 30일까지니까 최소한 언제까지? 9월 20일까지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자, 근데 검토를 해보면 요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5일 내에 통보해 줍니다. 9월 25일까지 통보해 줘요. 오케이 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자, 그다음에 오케이 했어요. 요런 별 문제가 없는데 이때 만약에 노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변경 신청 된다 안 된다? 변경 신청된다. 그래서 이거 물납 불허갑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거든 간에 어쨌든 물납이 만약에 10월 달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 정상적으로 물납하면 납부기 한내 뭐 하는 걸로 본다? 납부한 걸로 보겠다.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가산세 없다. 솔직히 요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하였을 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가산세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물납재산의 평가입니다. 아까 그 1,400만 원짜리 건축물분 재산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잡종지로서 이렇게 물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건가라고 하는 거죠. 자, 뭐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입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시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제3자 간의 자유로운 이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시가 표준액이에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시가하고 과세관청이 생각하는 시가하고는 달라 이거예요. 대신에 이거보다 조금 객관적인 가격이 있으면 갖고 오면 인정해 줄게. 혹시라도 수용가액이 있다든지 공매가액이 있다든지 그 물납하려고 하는 거 감정받아 온다든지 이러면 인정해 줄게. 근데 요게 만약에 2개 이상이 있다. 평균가액, 큰 가액, 과세 기준일부터 가까운 가액. 요거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막 나올 것 같아. 막 올해 밀고 있는 게 이거 가까운 가액. 오답으로 나오면 둘 중에 큰 금액. 그렇죠? 땡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4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사실 이거 중요하죠. 얘네들에 대해서만 재산세 납세 고지서 과표와 세액을 적어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되고요. 자, 5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250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잘 보시라고 했어요. 이거 올해 개정됐으니까 잘 보세요. 2개월 아니라 3개월. 그러면 우리 이제 기초 들으신 분들 재산세는 250 초과하면 3개월이죠. 종부세는 250 초과하면 6개월. 양도세는 얼마 초과해야? 1,000만 원. 걔 몇 개월? 2개월. 다 달라니까. 250 3개월, 250 6개월, 1,000만 원 2개월 다 달라 이게. 분남.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오케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뭐에 대해서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7번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을 했습니다. 자, 이때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해도 모자라요. 요러면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아니면은 고유재산으로서 자,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납세의무를 뭐라고 한다고요? 물적 납세의무. 절대로 연대 납세의무 아닙니다. 물적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물적. 자, 8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되지 않고 자, 이때 주된 상속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자, 소재지거나 지자체장에게 사실할 수 있는 증거를 자료를 가져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까딱하면 누구니까? 까딱하면 내가 다 내게 생겼으니까 내가 못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9번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에 대한 재산 상당액이 얼마?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이거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했죠. 단 누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주택, 법인주택 아니면 둘 다. 하여튼 주택은 무조건 상한선 없다. 이제 앞으로 없다. 제한물이 많이 나와도 그대로 보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올해는 재산세 요 납세 절차와 관련된 거는 매년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별게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낼 게 너무 많잖아. 아까 분납 2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적 납세무 같은 것도 아직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낼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한선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낼 수 있고, 하여튼 낼 거리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게 두 문제 이상 나오진 않겠지만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저거 했었죠. 이제 토지에 대한 분류입니다. 자, 먼저 농지부터 볼게요. 농지는 일단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몇 프로로? 0.07%짜리 분리과세. 그리고 얘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녹지지역 같은 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영농.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만 뭐 하겠다? 분리과세. 개인 소유는 도시지역 밖에 있다든지 이런 데 있고 반드시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리입니다. 근데 농사를 안 졌다.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이에요. 자, 그리고 위치가 조금 이상한 데 있으면은 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무조건 종합이지만 이 안타깝게 요건 좀 외워야겠죠. 5개. 법인은 법인이나 농업법인, 공사는 공사지만 농어촌 공사,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국가, 이슬람국가, 유교국가, 종중을 우대하기 때문에 종중이 소유. 법인이 매립간척을 했습니다. 우리 어디 생각해라. 서산간척지 현대그룹에서 벼농사 짓고 있다. 거기에. 자, 사회복지사업자 누구였어요? 사회복지사업자.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등등 이런 데들입니다. 자가 소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텃밭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여기 좀 많이 나와요. 심플하거든요. 종중 내기에. 자, 이런 경우에만 분리과세. 요 5개는 외우셨죠? 자, 우리 외울 때는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봐서 그냥 이게 OX만 고를 수 있으면 돼요. 많이 봐서 OX만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자, 목장용지. 개인이다 법인이다 구분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가급적 어디 있어야 돼요? 밖에. 자, 안에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물론 당연히 축산용으로 쓰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얘는 이게 있어요. 기준면적. 소 한 마리당 몇 제곱미터, 돼지 한 마리당 몇 제곱미터. 이게 있습니다. 기준면적 벗어났다.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뭐예요? 종합이에요.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분리과세. 근데 이상한 데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종합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89년도 이전에 취득한 것부터 인정하겠다. 이거 갖고 장난은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임야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땅입니다. 야, 나 근데 생산활동에 쓰고 있는데 요러면 인정해 줄게.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어쩌고 아니면 특수산림 사업지구에 속하는 경우. 자, 또 문화재보호 상수원보호 같이 해주세요. 문화재보호 상수원보호. 특히 요거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문화재보호 왠지 뭐 같다? 비과세 같다. 근데 비과세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최영 장군님은 약간 허당기가 있으셔서 최영 장군님 비과세 안 되고 분리과세로 갔었다. 됐죠? 오케이. 이거 왜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를 이게 나중에 되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왠지 문화재 그러면 비과세 같아. 근데 아니에요. 최영 장군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리왕기법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부처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거는 아니에요. 진짜로. 그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잘 배울 수 있다. 그 연구 많이 하신 겁니다, 진짜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혹시. 그게 안 되나? 근데 그 세계관을 정립하는 게 너무 어려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나중에 나이가 되면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어려워요.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자, 문화재보호 상수원보호입니다. 자, 또 우리나라 무슨 국가? 유교국가. 자, 그리고 얘 잘 보셔야겠죠. 아까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 제한이 친구 데리고 와서 개발제한구역. 자, 그리고 공원자연 보존지구는 비과세, 환경지구는 분리과세입니다. 얘네 둘이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공장용지.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얘는 0.2%짜리 분리과세입니다. 자, 우리 공장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읍면 지역, 도시 지역에 있으면 안 되고 좀 외곽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으려면 산단에 있다든지 아니면 공업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뭐가 있다? 기준 면적. 공장은 요만한데 땅이 있다시만해. 이러면 안 되겠죠. 요건 애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 초과란 말이 나왔다. 볼 것도 없다 뭐예요? 종합이에요, 종합 무조건.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로 있으면은 분리과세인데, 안타까운 케이스죠. 기준 면적 이내로는 들어오는데 안타깝게도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요러면은 뭐 별도 합산, 그래서 별도 합산. 허가도 받았고 기준 면적 이내로 들어왔어. 근데 위치만 조금 이상한 데 있으면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아니라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겠다. 그래서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토지입니다. 자, 느낌이 좀 더 뭐예요? 국가, 공공, 산업, 개발 이런 느낌이지만 얘네 두 가지는 좀 신경 쓰시라고 했고 시험 문제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거는 얘네 세 가지예요. 염전 터미널,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이나 사용 등을 제한하는 공장구 내 토지. 이거 29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전 터미널이 많이 나와요. 터미널은 뭐예요? 터미널.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별도 합산입니다. 위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상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가가 있으면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준 면적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공장용 건축물 아까 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다. 자, 기준 면적 이내로 들어왔지만 이런 경우에 별도. 땅은 되게 비싼 땅인데 건물은 되게 허접스러워요. 시가 표준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100분의 2M이다라는 경우. 그때 어디까지만? 바닥 면적. 그래서 땅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이 부분까지만 별도. 벗어나면 종합이에요. 자, 옛날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6월 1일 현재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 철거했니 물어봤더니 3월 달에 철거했대요. 아직 6개월이 안 됐죠. 그냥 있는 걸로 봐줄게. 철거 후에 6개월이 아직 안 됐다. 이런 경우엔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공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에 쓰고 있다. 아니면 놀리지 않는다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와 관련된 토지입니다. 우리 자동차 관련된 것 중에서 차고용 토지. 자, 그다음에 운전면허 학원. 네, 자동차 운전학원. 자, 시험에는 얘네 둘이 나온 적이 있고 이거 두 개를 벗어나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뭔가 자동차의 느낌이 나네. 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가시면 돼요. 자, 또 물류센터, 보세창고. 그리고 얘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스키장, 골프장 중에서 원형보전 임야, 자, 그리고 준보전 산지, 물류센터, 보세창고, 원형보전, 준보전, 원형보전, 준보전. 종자산업법상 연구나 생산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흥농종묘 같은, 흥농종묘예요? 홍농종묘예요? 흥농이죠. 흥농종묘 같은 회사가 그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 등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이 묘지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 무슨 가족공원 이런 데들 있죠. 사업에 쓰고 있으면 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에. 자, 그다음에 요거 뭐지? 다음에 저거 하라는 거죠. 저기 분류하라. 해보셨어요? 안 했죠. 거의 다 왔어요. 끝. 나도 힘드네. 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자, 분리, 별도, 종합. 분리. 그럼 우리 아까 법인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서 분리과세하는 거 5가지 보였어요.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종중, 법인이 매립간척해서 농사짓고 있는 거, 사회복지사업자 5개. 5개.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 녹지지역. 자, 그래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거 콜.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녹지지역 좋아요. 기준면적 근데 뭐란 말았어요? 초과. 자, 볼 것도 없다 뭐예요? 종합. 하여튼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미소. 그래. 아유 그냥 진짜 종합이지. 볼 것도 없어.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 우리 문화재 언뜻 보면 비과세 같다. 근데 최영 장군님은 살짝 허당기가 있어서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분리과세입니다. 자, 다음에 무슨 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예요. 제한이가 제한이 됐고 왔네. 제한이가 제한이 무슨 과세? 분리과세. 이것도 분리과세. 제한이가 제한이 됐고 왔네. 자, 다음 5번.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종합이지, 종합. 여러분들.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자, 근데 이제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그렇죠. 자, 6번에
자,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등등등 어디예요? 차고용 토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터미널이랑 구분하라고 했어요. 터미널은 몇 프로예요? 터미널. 그럼 터미널 0.2짜리 분리. 자, 이제 차고용 토지는 그냥 경제적으로 쓰는 거죠. 자, 무슨 별도 그렇죠. 얘는 별도. 자, 절대로 터미널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터미널은 분리입니다. 터미널은 분리. 0.2짜리 분리. 터미널은 분리. 자,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데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얘는요. 볼 것도 없다. 허가를 안 받았네. 종합이죠. 뭐 종합.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주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